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머리 가채 명인 변옥자 교수님 개인전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오후 3시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조금은 한가한 시간이어서 아주 한가롭게 구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쓰는 대수머리 가채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떤 왕비님이 쓰는 건가요? 네. 이거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왕비가 대례복이라는 의복을 착장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 대수머리 가채를 얹어서 대례복을 입고 행사를 치르셨죠. 그래서 이거는 왕비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비들이 쓰시던 대수머리, 보석들이 굉장합니다. 왕부 신분을 정말 나타내는 그런 대수머리입니다. 지금 보는 의녀머리 사각모 쓴 것이요. 현대 간호사 캡처럼 의녀들의 머리에 쓰는 사각형 판 형태의 모자 가리마는 실제로 의녀가 착용했다고 합니다. 전시회는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넓은 공간에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게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분홍 장식이 얹은 어여머리는 조선시대의 궁정에서 양반집이나 아녀자들이 예장할 때 머리에 얹은 큰 머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거둠이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와 왕세자빈 등이 예장할 때 이용하던 머리 모양입니다. 여기서 가채라는 것이 좀 궁금한데요. 가채는 사대부 집안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화려하게 치장을 위해서 가발을 머리 위에 얹은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옆머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동그랗게 감싸는 식의 머리 모양인데요. 가채의 무게는 3에서 4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인형들 각종 가채 모양들이 있죠. 이것도 이제 변옥자 명인의 솜씨입니다. 작품입니다. 1756년 영조실록에서 보면 가채로 인한 사치가 심해지니까 사족 부녀자들의 가채를 금하게 됩니다. 대신에 조선시대 예복을 입을 때에는 여성들이 쓰던 쪽두, 족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쪽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선 말까지 예복에 착용했던 것이 쪽두리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옛날이나 지금 현대나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조금씩 변천되는 머리 모양, 또 그 유행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의녀머리, 현대 간호사 캡처럼 의녀들이 머리에 쓰는 사각형 판 형태의 모자 가리마입니다. 지금 보이는 대수머리는 덮는 가발처럼 형태를 만들어서 머리에 쓰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가 높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게 퍼지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뒤는 두 갈래로 머리를 따서 하나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고 나머지는 둥글게 밑으로 늘어 올려서 검은 작색 댕기로 장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고 화려한 가채입니다. 왕비님들이 주로 많이 쓰셨죠. 요거는 임금님이 쓰는 관이죠. 여봐라. 현존하는 유물로 유일하게 1922년 영친왕비가 순정을 배할할 때 착용했던 대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가발은 예의를 갖춘 선물로서
국가 간 외교 도구로 활용됐을 만큼 아주 많이 대접을 받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왕실에서도 가발을 가래 등의 주요 의식이나 예식에 널리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발은 상류층 전유물과도 같은 호사하고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채를 완성하는데 20냥이 수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황소 한 마리 가격에 버금가는 아주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가발은 요즘의 명품과도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치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가채는 거둠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와 왕세자, 빈등이 예장할 때 이용하던 머리 모양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여머리. 어여머리는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나 양반집에 아녀자들이 예장할 때 머리에 얹는 가채입니다. 소 한 마리 값의 가채로 인한 사치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 문제가 어전에서 언급되기에 이르러서 이제 가채 사용을 금지하면서 쪽두리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첩지머리입니다. 첩지는 한복에서 쪽두리나 아양 등 머리 장식을 할 때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착용하던 머리 장식을 말합니다. 머리 정가운데에 꽂았습니다. 왕신이나 방가 여성들이 가채를 착용하는 것은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신윤복 풍속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녀들조차 화려한 가발로 자신을 꾸몄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가발은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이에게 사랑받은 시대를 풍미한 패션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궁중 주요 행사 때나 착용되던 고가의 가채를 천민 대접을 받던 기생이 사용했다는 것은 미적 욕구에 더해 상류층 모방을 통해서 신분 상승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원료인 탓에 원래부터 고가이던 가채는 유행으로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자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남들보다 더 훌륭한 가채를 가지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망이 가채 크기를 키웠고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을 더했다고 합니다. 가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여성은 가채는 만드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고 어떤 가채는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에 버금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집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다 가채의 무게를 못 이겨서 목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채의 사치 현상은 영종조 시대에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왕은 재임 기간에 가채 사치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을 마련했고 중국에서는 가채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조 때의 가채 금지령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철폐되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금지령은 가채의 유행과 그로 인한 사치를 막기는커녕 되레 쪽두리에 대한 사치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조 때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가채 유행은 계속됐고 아들 때인 순조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채에 대한 사치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심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 아름답고 예뻐지기 위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성형도 하고 예쁜 옷도 입는 여성들의 마음, 여러분들 확실히 아셨죠?